안녕하세요. 리메인 커리어 김준우입니다. 프로덕트 디자인은 하고 싶지만 어떤 회사를 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선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큰 갈래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이 인하우스 디자이너와 에이전시 디자이너인데요.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인하우스와 에이전시의 산업틀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인하우스와 에이전시는 어떤 회사들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우스 디자이너들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게 되는데요. 서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웹툰처럼 즉 자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고도화할 인력을 내부에 두는 것을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에이전시 개념인데요. 에이전시는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를 에이전시라고 부릅니다. 대행 업무라는 것은 예로 A라는 기업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인력은 대부분 화장품을 제조하는 어떤 이런 인력들에 특화가 되어 있겠죠. 즉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쇼핑몰 제작 업무를 이 에이전시에 맡기게 됩니다. 그럼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디자이너들은 A라는 기업의 쇼핑몰을 제작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인하우스와 에이전시의 디자이너의 개념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장단점을 좀 조건별로 알아볼 건데요. 우선 해당 목차별로 장단점들을 조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라밸은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업무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워라밸이 나쁘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정된 업무 시간 외에 야근을 하거나 아니면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도 업무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든 업무의 마감 날짜가 다가올 때는 업무의 강도와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마감의 빈도와 강도가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내가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좀 판단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인하우스 디자이너라고 무조건 워라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유를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어쩔 수 없이 업무 강도나 아니면 마감을 위한 업무가 밀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다만 이런 일들이 1년을 기준으로 얼만큼 빈도가 많냐에 따라서 워라밸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하우스 디자이너는 대체 왜 워라밸이 좋다고 소문이 나 있을까요? 우선 기업들은 매년 연간 목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가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이렇게 분기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업무가 생기더라도 대부분 내부적으로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일정이나 과업 범위에 대한 부분을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경우를 유연하게 대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결정되어 있고 에이전시처럼 외부 조직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업무의 환경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워라밸이 굉장히 심하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연봉을 잘 받을 수 있냐 없냐 보다는 연봉이 오르려면 회사는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주려면 직원에게 줘야 하는 인건비보다 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월급을 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때문에 회사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또는 외부 투자금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회사의 성장이 결정되겠죠. 회사의 성장폭이 크다면 직원 수가 늘어날 것이고 연봉에 대한 부분도 기본 이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건데요. 다만 회사의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투자금이 끊겨서 이렇게 곳간이 비어간다면 연봉 인상도 기대 이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취업한 회사의 서비스가 현재 도입기인지 성장기인지 성숙기인지 쇠퇴기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거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때문에 기업이니까 연봉이 좋을 거다라는 개념보다는 여러분이 앞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곳의 비즈니스 서비스가 어떤 상황인지 공부를 해보신다면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인하우스 프로덕트 디자이너 직무 장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직무 장점으로는 한 분야 또는 한 유사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연차가 좀 쌓이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다만 단점으로는 모든 회사는 아니겠지만 높은 확률로는 디자인 외의 잔업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까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내부적으로 소화하기 때문에 디자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으로 승부를 보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팀보다는 타 부서가 힘이 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때문에 디자인보다는 다른 요소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자이너들 입장에서 좀 아쉬운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이전시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해당 목차별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이전시 워라벨은 기업 형태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유는 에이전시는 연간 하나의 프로젝트만 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업체와 계약 기간을 맺고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마감의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감의 빈도가 많다는 것은 업무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물론 근래 많은 에이전시들도 야근에 대한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고 뭐 이런 분위기가 통용되고는 있지만 프로젝트 마감이라는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좀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뭐 빈도가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때문에 기업보다는 워라벨이 살짝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봉 역시 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유로는 아까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회사의 운영 중인 서비스가 돈을 많이 벌어야 직원분들에게도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시의 산업 서비스는 앱이나 웹을 만들어주는 건데 앱이나 웹을 만들어주는 금액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인원들의 인건비 플러스 회사 이익을 얹혀서 프로젝트 비용을 받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연봉을 올리면 프로젝트 비용도 이렇게 함께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봉 상승을 좀 속 시원하게 올릴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산업 구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부분이 살짝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직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에이전시는 다양한 기업과 일을 하며 기업마다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작업을 이렇게 좀 진행하잖아요. 인하우스 디자이너보다는 폭넓은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 실력 면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 에이전시는 아무래도 좀 디자인에 집중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다양한 디자인 스킬이나 이론들을 연마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이전시는 비딩이라는 경쟁 입찰을 좀 진행하는데요. 경쟁 입찰이라는 것은 A라는 업체가 우리 앱을 만들어줄 회사를 찾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 이런 에이전시들이 뭐 각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앱을 만들지 제안 준비를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A 회사는 프리젠테이션 에이전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과 이렇게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쟁 입찰을 하다 보면 다양한 내공이 쌓이기 때문에 디자인 실력만큼은 확실히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단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선 다양한 업체의 프로젝트를 작업을 해주고 떠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를 좀 깊게 운영하면서 오는 여러 변수를 겪기에는 부족한 환경입니다. 때문에 특정 분야의 깊이를 좀 알기 어려운 구조가 단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계속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디자인 실력이 좀 늘지 않는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하우스와 에이전시 프로덕트 디자이너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이야기는 사실 회사 레벨 중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이런 미들 티어 이상의 회사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베이스 티어,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라면 회사의 체계나 구조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연봉과 직무에 대한 고민은 이런 미들 티어급 이상의 회사라는 가정하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요. 우선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부분으로 선택을 좀 한다기보다는 직업의 성향이 맞아야 좀 오래 다닐 수 있잖아요. 내가 에이전시 성향에 맞는지 아니면 인하우스 성향에 맞는지를 판단해 보시고 이후에 연봉과 복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직업 성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줄 요약을 좀 해보면요. 특정 분야를 깊게 고민하고 알아보고 싶다면 이런 인하우스 디자이너의 적성이 좀 맞을 거고요. 폭 넓은 경험에 욕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런 에이전시 디자이너가 좀 더 적성에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